안녕하세요. 쇼파르를 부는 자입니다. 제가 오늘 집으로 오는 길에 저희 집 이웃에 사시는 30년 이상을 보험을 판매하셨던 이웃 할머니를 만나게 됐는데, 그분이 지금도 어떠한 보험을 판매하고 계세요. 연세가 있으신데도. 그러면서 그분이 저에게 잠깐 하신 말씀이 중요하다 싶어서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그분이 어떤 말씀하셨냐면은, 보험 가입자들이 거의 대부분 차버렸기 때문에 이제는 신규 보험을 가입하는 사람보다는 보험금을 타먹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짐으로 인해서 보험사들이 굉장히 어려운 시대라고 하네요. 그러다 보니 보험금을 타야 되는 시점에서 보험사와 약간의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게 뭐냐면, 당초 계약상에 약속했던 보험 수급자에게 줘야 될 돈이 지급하는 그 순간에는 약속했던 것보다 훨씬 못 미치는 그런 금액을 줘야 된다는 거겠죠. 이런 부분들을 함께 나눠봤으면 싶습니다. 아마 보험의 역사를 보면은 지금 30년 이상 보험을 하신 분이 계시기 때문에 보험의 역사는 훨씬 더 그 이전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보험의 역사와 상관없이 고객층은 우리가 소위 말하는 매일매일, 그리고 매년 새로 태어나는 아이들이 있고, 그런 아이들이 이렇게 자라오기 때문에 상당 부분 보험에 대해 신규 가입자들은 늘 생기는 것이 맞죠. 그렇기 때문에 보험회사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새로 생겨나는 사람들에 대해서 새로운 고객층을 확보할 수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험사들이 많다 보니까, 그리고 보험 판매원들이 많다 보니까 이게 새로 인구가 늘어나면 곧바로 보험을 가입시켜버리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창출된 이윤을 보험사가 다른 펀드나 아니면 해외 투자나 이런 것으로 그 잉여 돈들을 돌려버리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보험사가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돈은 그렇게 많지 않을 수도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잠재적 고객층의 한계가 도달할 수 있겠다라는 부분을 어떻게 추정할 수 있냐면은, 우리나라에서 나온 자료, 그러니까 한국 조세연구소에서 나온 자료를 보면은 국민 1인당 지출하는 의료비, 그 의료비의 상승이 어떻게 변화됐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그래프를 그려놓은 게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보면은 그래프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 이건 약간의 추정치인데 지금 이 현상 자체가 굉장히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우리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의료 부담이 굉장히 늘어납니다. 그러면 정상적인 분들은 이 부분을 줄이기 위해서 어떤 행동을 하냐면은 보험을 가입합니다. 이해가 되시죠? 늘어나는 의료비가 부담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어떤 대안책을 마련하는데, 그 대안책이 다름 아닌 보험을 가입하는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보험 가입자가 그럼 어느 만큼 가입하고 있느냐를 어떻게 추정할 수 있느냐? 솔직히 보험사에서 이런 자료는 나오지 않을 거라고 봐요. 왜냐면 이건 자기 회사의 그 미래성이 굉장히 불투명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단적인 자료가 되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부분을 추정할 수 있겠다는 게 뭐냐면은 1인당 지출하는 의료비의 그 액수가 증가한다는 것을 역으로 추정하면은, 사람들은 늘어나는 의료비 부담을 보험으로서 대체를 하려 할 것이다 라는 가설 하나만 세우면, 이 늘어나는 의료비만큼 가입자 또한 늘어났을 것이다 라고 추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랬을 때 이렇게 늘어나는
의료비의 상승 곡선이 기하급수적이기 때문에 가입하는 보험자 가입 숫자도 이 그래프를 약간 뒤집어서 놓으면은 이게 그 지수 함수적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마이너스 지수 함수 그래프인데요. 이와 같은 그래프에서는 어느 일정 이상이 가면은 포화 상태, 더 이상 늘어나지 않는 상태를 말을 합니다. 지금 보험 가입자가 어느 정도 선까지 왔을지는 정확하게 찝기는 어렵겠지만 제 이웃 할머니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약간 짐작해서 추정해 본다면 3분의 2 이상의 지점은 왔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건 이 그래프 아랫부분은 사람들에게 보험 가입자에게 줘야 될 혜택의 그 돈인데 이 윗부분 그래프의 윗부분 포화선까지 이르는 이 윗부분은 회사가 장차 받아들일 수익이라 할 수 있겠죠. 근데 수익보다 나가야 되는 지출이 훨씬 웃도는 그런 지역에서 현재 가입 상태가 이루어지지 않았겠느냐 그렇게 추정하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추정을 통해서 본다면은 보험 잠재적인 고객층이 이제 한계가 도달했고 그로 인해서 보험사의 수익은 급감하고 반대로 보험사가 고객층에게 지불해야 될 수가는 굉장히 늘어난 거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가 가진 것은 100원인데 줘야 될 것은 1000원입니다. 그럼 누군가에게는 100원을 조금이라도 나눠줄 수 있겠지만 부족한 액수 900원에 대해서는 지급하지 못하는 피해 사례가 나타나겠죠. 이걸 보험금을 제대로 타먹지 못하는 그런 피해 사례가 늘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자료를 찾아본다면 그런 자료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소위 당초 계획은 이렇게 했는데 내가 직접 타먹으려니까 이 계약서에 되어 있는 문구에 대해서 다르게 해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보험 가입자는 나는 가령 이런 피해에 대해서 5천만 원을 탈 줄 알고 왔는데 막상 타려고 해봤더니 1000만 원이다. 이런 피해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보험사조차도 이제는 우리에게 안전한 대안책이 될 수 없다는 시대가 도래했다라고 저는 볼 수 있겠어요. 우리는 나의 안전한 노후는 보험, 그 다음에 그 부동산 투기, 부동산 투자 등이 나의 안전한 노후가 될 거라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 왔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나 빌라 이런 것들을 상가 분양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노후를 대비하세요라는 문구가 항상 들어갔던 것이 그러한 이유에서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런 분양이 미분양 사태가 일어나게 되면 그 옆에 있는 분양된 그 건물조차도 가격이 떨어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길을 찾는 사람들이 적어지다 보면 경제적인 가치는 희소성에 의해서 나타나야 되는데 그 길목이 그 동네가 희소성이 떨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나는 1억에 샀던 것이 희소성이 떨어짐으로 인해서 7천만 원 아니면 5천만 원으로 떨어지게 되면 그만큼은 모두가 다 나의 피해가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보험 또한 이게 계속 그 가치가 유지가 되려면 가입할 수 있는 신규 고객들이 많이 확보가 돼야 되는데 고객층 확보가 어려워짐으로써 이렇게 지원이 어려워지겠죠. 소비자에게. 그렇게 되면 이게 보험 또한 우리의 안전한 대안책이 될 수가 없다는 것을 피부적으로 느끼게 되실 것입니다. 그러 우리는 우리의 노후는 그러면 어떤 대안책을 찾을 수 있겠느냐 이런 물음을 할 수 있겠는데요. 기존에 우리가 대안으로 삼았던 어떤 부동산 투자 그리고 어떠한 그 보험 같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패러다임을 바꿔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제안할 수 있겠는데요. 그 패러다임이라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우리는 보험이나 부동산 투자 같은 것은 솔직히 내가 가지고 있어야만이 대비할 수 있는 그런 수단입니다. 1억짜리 아니면 5억짜리 이런 빌라를 사야 되는데 내가 그만한 돈이 있어야만 살 수 있거든요. 그리고 매달 1,000원씩 내는 그 보험료가 제 노후를 보장해 줄 수 있을 거라고 여길 수가 없고, 그렇기 때문에 5만 원 또는 10만 원 이상 아니면 몇십만 원을 매달 납입을 해야만이 내 노후를 보장할 수 있는 그러한 수단이 될 수 있겠죠. 따라서 많은 돈을 가지고 있어야만이 노후를 보장받을 수 있는 그런 대안들이었던 거에 비해 패러다임이 만약에 바뀌게 된다면 이런 부담들이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내 삶에 찾아오는 질병이나, 그러니까 나이가 드시면서 연로해지시면서 노화가 되겠죠, 몸이. 그러면 그 노화로 인해서 찾아오는 질병, 그리고 그 질병이 좀 더 진행되면서 내가 맞이하게 될 죽음에 대해 우리가 거부하지 않는다면 이라는 생각을 제안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나이가 들게 되면은 소위 우리가 자동차를 사고 이야기해 볼게요. 자동차는 출고됨과 동시에 그때부터 이제 중고차로 개념이 바뀌게 됩니다. 그럼 중고차가 되면서 모든 기계 부품들은 노화되고 녹슬게 됩니다. 그러면 잘 굴러가던 바퀴도 옆 좌우로 흔들흔들거리면서 이제 마모가 되겠죠. 나사도 마모가 되고 엔진도 마모가 됩니다. 그러면 잘 돌아가던 자동차가 잘 못 가요. 그렇게 되면서 이게 자연스럽게 폐기 처분이 되는 거죠. 우리 인간의 몸도 노화가 되면은 이런 관절이며 장기들이 마모가 되고 기능이 약해집니다. 그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은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그 이치 안으로 들어가게 되죠. 그런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애써 부인하려고 하면 굉장히 많은 돈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부인하지 아니하고 내가 나이가 들었기 때문에 아픈 것이다. 그리고 나이가 들었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이 땅을 떠나야 되는 시기가 다가오는 것이다 라고 여기면서 많은 돈은 아니지만 그래도 가지고 있는 이 돈으로 자녀들에게, 그리고 자녀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데 투자를 하신다면 얼마나 좋겠는지요. 이와 같이 나 자신의 건강, 내 진시황처럼 나는 오래 살아야 돼, 이러한 신념을 가지고서 내가 그동안 벌어놓았던 모든 돈을 내 목숨을 연장하는 데 다 소진하는 그러한 모습보다는 내가 얼마를 벌었더라도 이것을 가지고 내 남아있는 가족들과 좋은 추억을 만들기 위해 그곳에 투자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내가 비록 나이가 들어서 죽는다 할지라도 내 자녀는 죽는 부모에 대해서 그 사랑하는 마음을 유지하게 될 것이고, 그로 인해 늘 그 남아있는 가족들은 돌아가신 부모에 대해서 좋은 기억으로 늘 즐겁게 이야기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면은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게 뭐가 있냐면 경제적으로 힘들지 않아요. 나이 드신 분이 움직이지도 못하고 침대에서만 누워가지고 병원 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요즘 시대에 해당하는 이 집 한 채 값도 쉽게 들어붙게 됩니다. 그러니까 나이 드신 분이 병원에서 한번 이렇게 장기간 누워버리면 집 한두 채는 그냥 쉽게 들어간다는 거죠. 그러면 그 경제적인 부담이 어떻게 오겠습니까? 자녀에게 오게 되죠. 그러면 자녀는 결국은 부모님이 돌아가셔요. 근데 남아있는 자녀에게는 빚더미가 너무나 무거운 빚더미가 남아있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돌아가신 분에 대해서 좋은 추억이 절대 안 생기겠죠. 저는 이러한 악순환을 끊어볼 수 있는 그러한 대안책으로서 나에게 찾아오는 질병, 나에게 찾아오는 죽음에 대해 내가
맞이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즐거운 마음으로 내 나머지 가족들과 인생을 즐겁게, 그래 서로를 사랑하고 더 사랑, 왜냐면 내가 남아있는 시간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내 몸에 질병이 내가 나이 들면서 내 몸에 질병이 찾아온다는 것은 이제 내가 죽을 날짜가 얼마 안 남았던 거거든요. 어찌 보면 시한부 인생이죠. 그러면 시한부 인생이면은 내가 그 전에는 그토록 그 욕심을 부리고 나만을 챙기고 나의 자존심만을 생각했었는데, 이제는 그런 것들을 내려놓고 내가 그동안에 내 욕심만 챙겼던 것에 대해서 이제는 미안하다, 내가 우둔했었다, 이제는 너의 가치가 새롭게 보인다, 너의 말에 내가 귀가 열리게 되는구나 하면서 그동안에 막혔던 감정들을 소통하는데 이렇게 남은 인생을 써보면 어떻겠냐는 거죠. 그렇게 하는 것이 현명한 노후이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나이 드신 분들이 무슨 수십 평대, 그리고 얼마나 화려한 삶이 필요하겠습니까? 연세 있는 두 분은 솔직히 좁은 빌라 한 채에서만 2칸짜리 방? 저는 솔직히 그런 방도 넓지 않느냐 이렇게 개인적으로는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러한 좁은 작은 곳만 있어도 되죠. 그러면서 문제는 뭐냐면은 고독사. 내가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으면 뭐합니까? 나이 들어 있는 이 노부모에게 찾아온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죽는 그 순간에도 어느 누구도 찾아오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 죽음을 맞이하는 고독사가 이 사회에 얼마나 많습니까? 저는 그러기보다는 내가 아무리 누추하고 작은 곳에 있지만 내가 죽음을 맞이하는 그 순간에 나를 사랑하는 이들이 내 옆에 둘러앉아 나의 죽음을 함께 준비해 주면서 가는 나의 마음에 안부를 전하는 그런 분위기가 훨씬 더 아름답지 않냐라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나의 진정한 노후를 준비하는 것이지 않겠느냐라고 또 제안을 드리고 싶고요. 보험에 관련돼서 이러한 변화가 생긴다는 것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그에 합당한 대처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생각에서 오늘의 내용을 나눠보았습니다. 우리가 보험사의 변화를 우리 스스로는 막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굉장히 큰 물결이기 때문이죠. 보험사가 상대하는 고객 수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한두 사람의 개인에 의해 이게 바뀔 수 있는 작은 흐름은 아닙니다. 이런 것은 그냥 이런 것을 우리가 내가 거스르러서는 안 되는 대세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게 보험사는 흘러가고 있는데 나는 여전히 내 보험은 튼튼할 거야, 나는 내가 나하고 친한 보험 판매원이 이 보험을 지켜주고 있으니까 이것은 당초 계약했던 그대로 나는 혜택을 입을 수 있을 거야 라고 장담할 수 없다는 거죠. 내가 은행에다가 아무리 많은 돈을 저축을 해놨다 할지라도 그 은행이 파산해버리면요, 그 은행에서 발급한 통장은 그냥 숫자일 뿐입니다. 은행이 파산해버리면 그 은행에 수조 원을 집어넣었다 할지라도 그 집어넣었던 통장은 종이요, 거기에 적혀있는 액수들은 그냥 숫자에 지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아무리 좋은 보험을 들었다 할지라도 그 보험사가 경제적인 능력이 떨어지면서 파산 위기에 몰리게 되면 내 보험 또한 없었던 것으로 그렇게 돼버린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타인의 상태가 어떻게 변하느냐에 따라서 내 노후 또한 이렇게 어떻게 변할까를 두려워하기보단 내가 스스로 장담할 수 있는 그러한 노후를 준비하는 게 좋은 대안이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그로 인해 나의 대안은
저의 대안은 이렇습니다. 노후는 내 가장 가까운 자들에게 투자하여 준비하는 게 현명하겠다는 겁니다. 내 자녀에게, 그 다음에 내 아내에게 또는 내 남편에게, 그리고 내 이웃에게. 그래야만이 내가 늙고 힘이 없을 때 나를 그들이 도와줄 수 있을 것이며, 내가 영원한 잠에 들 때에 내 옆에 다가와서 잠자는 나의 손을 잡아주며 한 번이라도 더 눈물을 흘려줄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해 봅니다. 보험은 우리의 대안이 될 줄 알았지만 어느덧 보험 또한 우리의 대안이 될 수 있었던 자리에서 이제 위태롭게 된 순간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모든 내용들에 대해서는 들으시는 모든 분들의 각자가 스스로 자료를 찾아보면서 생각하시는 게 옳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그에 합당하게 선택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다만 이러이러한 내용이 있다라는 부분에서만 잠시 언지를 할 뿐이기 때문에 이 내용을 들으시고 혹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스스로 더 자료를 찾아보시고, 그런 자료가 찾기 어려우시면 혹시 댓글이라도 남겨주시면 그런 부분에 제가 자료를 찾아서 답변을 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